자, 이번에는요,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. 판결이 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좀 꼼꼼하게 좀 짚어봐야겠습니다. 95억대 보험을 가입했고 남편이 낸 교통사고로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. 벌써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게 1심, 2심 거쳤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환송이 됐어요. 근데 전 파기환송되니까 2심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. 그런데 대전고법이 살인 혐의는 무죄다 이렇게 한 겁니다. 당시 임신 7개월 그리고 수면제 성분 검출 1심에선 무죄, 2심에선 무기징역. 근데 대법원 갔다가 다시 파기환송된 거죠.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최종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? 법원은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렵다. 교통사고 특례법만 적용해서 2년형이 됐습니다. 2년형. 무기징역에서 2년형이 된 거죠. 이거 굉장한 차이입니다.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자, 이 일이 벌어진 지가 꽤 벌써 시간이 흘렀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만사간에 사망사고 낸 남편 이자 합쳐 보험금 100억 수령할 듯합니다.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. 사고 6년 만에 살인 혐의 무죄 결론. 교통사고 치사죄만 적용돼 금고 2년. 법원 고의성 밝힐 명백한 증거가 없다. 이런 이유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. 자, 정유희 변호사. 네.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판결의 의미는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일단 이 사고가 6년 전에 새벽에 3시에 고속도로에서 났습니다. 예. 승합차를 운전하던 이 A씨가 예. 바로 정차돼 있던 트럭을 들이받은 건데요. 예. 이때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검찰 측이 주장했던 여러 정황들은 있습니다. 이를테면 그 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. 예,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거의 무려 100억 원에 가까운 95억 원을 엄청난 액수예요. 예,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혹을 샀고 또한 이 교통사고 당시에 굉장히 조수석 부분의 파손이 심했습니다. 그리고 부검 결과 이 사망한 부인의 혈액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와서 이 부분은 어떤 수면 유도제를 주입하고 안전벨트를 이제 차지 않게 한 이후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기소의 하나의 혐의점이 됐고요. 그러니까 검찰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. 예, 그리고 또 뭐 서둘러 화장을 했다든지 교통사고 직후에 동승자가 있느냐라고 이제 목격자나 그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도 계속 이제 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 아니냐, 보험금 수령을 노린 범죄 아니냐라는 어떤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경위가 되었는데 사실 1심 재판부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이유는 살인의 고의가 정말 이제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. 지금까지 설치한 여러 부분들은 간접 증거에 불과하고 또 그 당시에 수면 유도제라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또 이제 당시에 임신 중이었는데 그 뭐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유입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또 둘 사이에 딸이 있었고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. 이런 걸로 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고 결국에는 이제 파기환송심에서까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였네요. 이런 부분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윤찬 변호사, 이 내용이 기사로 다뤄진 이유가 사실은 보험금 액수가 너무나 많다. 뭐 이런 이유일 것 같아요, 지금.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저분이 2008년부터 한 14년까지 몇 년에 걸쳐 보험을 쭉 들어왔고요. 근데 아마 대법원에서 이게 살인에 직접 동기가 없다라고 본 이유가 아이도 있어요. 아이가 하나 3살짜리 딸이 있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살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. 보험금에 이런 살인의 동기는 있지만 또 가정 유지에 대한 살인의 동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.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서 의심스러운 피고의 이익으로 가서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 취지 판단한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서 금고 2년을 했는데 문제는 보험금을 탈 수 있느냐예요. 근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이 가행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도 민사보험금은 또 다른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그 계약은 무효로 보는 보험회사 쪽에서도 뭔가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네요. 현재 민사소송 중인데 보험금이 지금 몇 개가 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를 무효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과다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무효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마 100억 원 전부 다 받기는 어렵고 일부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. 그건 또 민사로 가는 또 별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.
지금 파기환송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대법원에 다시 갑니까? 그러면 그냥 확정이 되는 겁니까? 아마 재상고를 이제 항소 재상고를 할지 모르겠는데 예. 제 생각은 아마 재상고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럼 이걸로 그냥 이 확정이 될 상태로 아마 가능성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예. 아무튼 눈길을 끌었던 그런 판결이었습니다. 자,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댓글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.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폭우, 장마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요. 애지중지 자식처럼 가꿔놓은 농작물 시설과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까지 이른 국민,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네요. 이런 한탄을 좀 남겨주셨습니다. 자, 폭우는 못 막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죠.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남겨주시고요. 소 구출, 목줄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안타깝습니다. 이런 또 안타까움을 물론 이제 몸통에도 묻고 이 앞부분도 묵었는데 이 뒷부분이 풀려지면서 저런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약간 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거죠. 4대 강과 관련해서는요. 니 탓, 내 탓, 정권마다 바뀌는 감사원 감사. 어떻게 보면 강한 불신을 좀 남겨주셨어요. 마지막 댓글은 부동산입니다. 이번 계기로 절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.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. 자,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.